네, 수요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시장 곳곳의 이야기입니다. 이나연 캐스터 그리고 최유리 외신 캐스터 두 분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이나연 캐스터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들어보죠. 아무래도 이 전날에 너무 많이 던졌나 싶을 정도로 좀 머쓱했던 모양입니다.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상황인데 일단은 안도하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그리스 이슈는 계속 챙겨야 되겠죠. 이 관련된 외신까지 함께 전해 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어제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지만요. 오늘은 소폭 상승 마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제의 하락폭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13% 상승하면서 17,619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0.57% 상승하면서 4,986레벨대, 그리고 S&P 500 지수가 0.27%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2,063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하루 동안 흐름 살펴보시죠. 장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출발했고요. 또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의 3차 구제금융을 전격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이 결국엔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로그룹이 이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는 사실상 디폴트에 빠지게 됐고요. 지수는 하락세를 더 키웠습니다. 이에 그리스의 신용등급 줄줄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스탠더드 푸어스는 그리스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하향했고요.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 국채 단계를 트리플 C에서 더블 C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소비지표는 이날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치는 직전치 모두 상회하면서 호조를 보였고요. 또 이제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 현지 시간 목요일 발표될 고용 동향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신들 반응도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스에 대한 외신들 반응인데요. 먼저 블룸버그 쪽에서는 독일 메르켈 총리가 국민투표가 있기 전에 협상은 없었다라고 언급한 것을 말하면서 대부분이 이제 국민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라는 점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켓워치에서는 지금이 그리스 주식 매수 기회다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내놨는데요. 그리스 사태가 결국엔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 증시는 급격한 랠리를 펼칠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CNN 버니는 ECB 부채 상환일이 한 번 더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디폴트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연체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만약 ECB 부채도 상환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쪽에서는 그리스 현지 언론이 5일 국민투표를 취소할 것이다라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그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그리스 관련된 외신도 정리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최유리 캐스터가 글쎄요, 그리스가 이제 어찌 보면 3차 구제 금융을 좀 신청해 놓은 상황, 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요, 기존 채권단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스가 IMF에 말씀하신 것처럼 3차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ECB 집행위원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예상과 다른 협상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내용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Je dois malheureusement, heureusement, vous quitter parce que des événements importants, ceux auxquels vous n'êtes pas préparés, sont en train de se passer à Athènes et je ne voudrais pas manquer l'occasion de prendre de l'influence sur les événements qui se passent à Athènes alors que j'ai passé toute ma journée à prendre de l'influence sur les événements qui se passent à Athènes et qui probablement vont produire des résultats qui ne correspondent pas aux articles que vous avez écrits aujourd'hui. 다른 결과, 즉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로이터 통신은 그리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취소하고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스와 채권단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지금 세계 증시, 아시아 증시나 미국 증시는 가급적 그리스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묻어납니다만 유럽 증시 참 그리스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외 시장 마감 상황도 전해드려 보면서요. 먼저 미국 시장 업종별 움직임부터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S&P 500 섹터별 흐름 살펴보시죠. 이날 에너지주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주가 0.7%대 상승했고요. 또 금융주가 0.3%대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틸리티주는 0.2%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유럽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스가 사실상 디폴트에 빠지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대 하락하면서 1944레벨대에서 마감했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도 역시나 1.6%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4,790레벨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입니다. 이날 어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요. 오늘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고요. 또 국제금은 수요가 더 늘면서 0.6% 하락했고요. 온수당 1,11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달러 인덱스는 0.8%대 상승하면서 95레벨대를 기록했고요. 이날 국제유가가 이란 핵협상 시한이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WTI가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배럴당 59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 사태는 국민투표 이후를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인데요. 따라서 이번 주 계속 횡보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리스 상황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SNS에서도 지금 그리스 관련보다는 시장 곳곳의 이야기들을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어떤 내용들 올라와 있습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은 그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낙폭을 만회했고 유가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페드로 다스코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오늘 트위터에 슬럼프가 무색하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유가가 2015년 상반기에만 11%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자 유가도 이란 핵협상 연장 소식이 2% 넘게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브라질과 미국 셰일 업체 생산들이 이 생산을 늘려서 유가 재고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오늘 연준 위원 발언이 전해졌는데요. 조셉 라 보르나 도이치뱅크 이코노미스트가 이 미국의 피셔 연준 부의장이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 바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오늘 피셔 부의장은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현재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카리브해의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도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원인으로 과한 세금 감면을 꼽았습니다. 현재 공공부채 규모가 GNP의 100%를 넘어서 디폴트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에 속해 있어서 미국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중국 휴대전화 기업 샤오미 소식입니다. 샤오미가 오늘 스마트폰 판매 확대를 위해서 브라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직접 만들 예정인데요. 아시아권 바깥에서 판매를 시작한 건 처음인데 이 브라질을 택한 이유는 브라질 시장의 무서운 성장세 때문입니다. 브라질 전기가전 제품 시장은 2년간 72% 넘게 성장했는데요. 현재 브라질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국내 기업 삼성과 애플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자국에서 삼성과 애플을 꺾은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 있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브라질 시장에서 삼성, 애플, 샤오미 3강 구도로 재편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